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8일 목요일 아침 9시 11분입니다. 어젯밤에 FOMC 의사록을 좀 중요하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서 혹시나 긴축 쇼크가 재점화될 수 있는지 여부 살펴보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오늘 시장 반응을 보면은 뭐 딱히 긴축 쇼크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긴축 쇼크 이런 건 표면적으로는 없었는데, 근데 일단 어쨌든 달러는 어젯밤에도 급등해서 마감을 했으니까 일단 뭐 신흥국 증시는 별로 안 좋겠거니 생각은 할 수 있겠죠. 하여튼 어젯밤에 FOMC 의사록 공개를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추자라고 했던 이유는 그겁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6월 FOMC 회의에서 조기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로 인해서 긴축 쇼크가 나왔는데 언론하고 투자자들이 전부 그 조기금리 인상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바람에 사실 원래는 테이퍼링이 먼저죠. 테이퍼링이 훨씬 더 눈앞에 당면한 이슈인데 테이퍼링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테이퍼링이란 이슈는 살짝 좀 수면 아래에 묻혀버렸던, 조기금리 인상이 확 치고 나오니까 테이퍼링이란 이슈를 모두 다 잊어버린 것처럼 그게 지금까지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제 FOMC 의사록에서 기자회견 때가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위원들끼리 모여있을 때 회의한 내용에서 FOMC 테이퍼링이라는 이야기를 했는지라는 걸 살펴보자. 거기서 테이퍼링 이야기를 세게 했으면은 긴축 쇼크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어젯밤 의사록 공개를 좀 중요하게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자, 근데 아무튼 그 시장 반응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한 그런 건 특별한 뭐 당장 테이퍼링 논의를 하고 이런 거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사실 좀 그렇긴 그래요. 이미 조기금리 인상이라는 게 워낙 강력한 긴축의 끝판왕 제도이기 때문에 그죠. 그게 이제 조기 금리 인상이라는 게 긴축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사실 테이퍼링을 갑자기 다음 달부터 시행하거나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면은 솔직히 시장은 좀 반응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도 좀 뒤늦게 좀 들긴 듭니다. 이게 꼭 FOMC 의사록 공개 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꼭 끝나고 나면 이제 뒤늦게 꼭 그런 뒤늦게 끝나고 나면 꼭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는 테이퍼링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그게 맞다고요. 약한 거 먼저 해야지 바로 뜨거운 물 끼얹어 버리는 그런 건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차로 비교하자면 기어를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이렇게 넣는 거지 누가 1단, 2단 건너뛰고 바로 3단이나 4단 넣냐고요. 근데 지금 얼마 전에 6월 FOMC에서는 조기금리 인상을 이야기했으니까 바로 지금 1단, 2단 건너뛰고 바로 3단, 4단 기어를 넣어버린 것과 비슷한 이런 모습이긴 하니까 사실 그죠. 시장이 갑자기 3단, 4단 넣으니까 충격을 먹긴 먹었겠죠. 이미 3단, 4단 이야기를 한 상황에서 테이퍼링이라는 이슈가 바로 내일 시작되거나 바로 다음 달 시작되지만 않는다면 사실 그렇게 큰 충격은 안 올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아무튼 FOMC 의사록 공개가 되니까 뒤늦게 이제 든다는 생각이죠. 하여튼간 어젯밤 의사록 내용을 조금 좀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대다수 위원들은 테이퍼링 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6월 FOMC에서 다들 기대했던 거는 언제쯤 테이퍼링을 얼마나 할까, 얼마나 축소를 할까, 언제쯤 할까라는 거를 회의를 시작하냐 마느냐가 6월 달에 원래 시장의 컨센서스였거든요. 그랬었기 때문에 사실 대다수 위원들이 아직 테이퍼링 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건 아주 당연한 겁니다.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뭐 이런 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다만 이제 몇몇이 이전 회의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조건이 빨리 충족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정도 했는데 사실 뭐 조기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온 이상 이 정도 이야기 했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쇼크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았겠죠. 또 그리고 여기 한마디 더 써 있는데 다가오는 회의에서 자산 매입의 경로와 구성을 조정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하자는데 합의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좀 쇼킹까지는 아니고 그래? 라고 하면서 좀 이건 우리가 좀 포커스를 좀 맞춰줘야 될 만한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이런 게 시장의 쇼크로 다가올 만큼 그렇게 막 급진적인 내용은 아니라고요. 이렇게 써 있죠. 네. 다가오는 회의에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음번 FOMC 회의에서는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하자라고 합의했다
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회의니까 다음번 FOMC를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네. 그러니까 다음번 회의에서 테이퍼링 이야기하자 라고 일단 이야기했다는 게 어제 그 의사록 공개에서 우리가 그 주목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말씀드렸다시피 3단 4단을 먼저 넣어버렸기 때문에 1단 2단 네, 그죠. 이미 3단 4단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단 2단 이야기한다고 시장이 충격을 먹을 리는 없을 거다라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 회의 결과에 따라 시장 반응은 거의 없었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주식시장 반응도 뭐 그냥 그저 그랬고요. 그죠? 보시면은 거의 뭐 장중에 잠깐 빠지다가 보합, 이 정도, 아니면 뭐 상승, 이 정도 모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그 이슈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조금 일단 넣어놓고 시장 움직임을 좀 보자면은, 제가 일단 이게 S&P하고 나스닥이 약간 좀 서로 또 다른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는지는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둘이 합을 맞출지는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일단 S&P 같은 경우는 어제라고 할 수가 없죠. 7월 6일 날 장중에 출렁했었잖아요. 이 출렁이 더욱더 급등을 위한 출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요. S&P 같은 경우 약간 좀 그런 조짐이 좀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어제 그런 FOMC 의사록 공개, 뭐 이런 테이퍼링 이런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 논의가 다음번에 시작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고점을 높이는 등, 여긴 이 음봉을 스무스하게 소화하는 등 일단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별일 없으면 오늘 밤에 뭐 급등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니까 요렇게 뭐 둥구스름하게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오르면은요, 이제 여기서 방향을 제가 오르기로 마음 먹었으면은 얘는 이제 급등할 것 같아요. 또 본격적으로.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근데 모양이 좀 달라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갭 상승을 과하게 하더니 일단 음봉을 맞고 내려왔습니다. 모르죠. 얘도 여기서 이제 오늘 밤에도 못 올라가고 오늘 밤에도 음봉 맞으면은 여기 어딘가가 단기 고점이나 아니면 뭐 중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고점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나스닥은 아무튼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에 와 있고요. 그래서 나스닥은 일단 조금 좀 그러니까 원래 지금까지 나스닥이 더 건전하게 잘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변동성 죽이면서. 근데 하여튼 나스닥은 이렇게 음봉 나오는 거 보니까 조금 쉴 가능성도 있어는 보이고, S&P는 당장 뭐 급등하겠다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S&P와 나스닥의 온도차가 여전히 좀 극명하긴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스닥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여기 어딘가가 저항이다라는 인식을 일단 한번 심어는 줬는데요. 물론 이게 이제 무거운 저항이 될지 뭐 가벼운 저항이 될지 그건 이제 오늘 밤에도 지켜봐야 되는 건데, 근데 일단 여러분들 그 나스닥을 구성하고 있는 어젯밤에도 보여드렸다시피 그런 구성 종목들이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을 해가지고 솔직히 좀 모양들이 별로 그렇게 좀 미래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거 어젯밤 이제 애플이거든요. 애플 여기가 이제 진짜 정고점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어제 종가가 이렇게 초록색 선으로 표시된 건데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이 자리가 지금 정고점까지 와 있잖아요. 정고점 분까지 올라왔잖아요. 보시면 상승의 기울기가 갈수록 하늘을 높게 찌르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최소 단기적으로 큰 부작용이 있을 것 같고, 최소 단기적으로나마도 큰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이런 모습들. 애플이 최근에 보시면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여기서부터 해서 요 날을 기점으로 해서 7월 2일부터 해서 3거래일 동안 변동성을 확대시킨 거 아닙니까? 볼린저밴드 안 켜봐도 째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정고점에 박치기를 했으니까 이게 지가 가봐야 끝이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그 모르는 척하고 한 2, 3거래일 더 째고 올라가면 아예 추세적으로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이제 뭐 그냥 적당히 이제 눌림이나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워낙 강하기 때문에 큰 폭의 조정이나 큰 폭의 눌림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별로 그렇게 미래가 좋아 보이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지난 3거래일 동안 너무 좀 급등을 하긴 해가지고 정고점에 갖다 대서 정고점에 도전하는데 너무 급등을 하니까 좀 별로 미래가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마존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전고점 장대 양봉으로 돌파해 놓고 피로감이 나올 때거든요. 물론 아마존은 애플에 비하면 훨씬 건전해요. 훨씬 건전한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 장대 양봉에 대한 피로감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지금 누적되어 있는 시간이긴 하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건전하긴 합니다. 가장 건전해요. 가장 어떤 기술적인 부담 없이 연비 모드로 정말 자기 지몸 사리면서 잘 올라가고 있는 친구긴 한데, 하여튼 그래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하나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금 이제 뭐 FANG라 불리는 친구들은 이건 페이스북이죠. 이런 식으로 뭐 좀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 4개 봤는데 4개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하나 빼놓고 3개가 조금 좀 맛이 좀 별로 그죠. 좋은 쪽은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나스닥 시장은 좀 별로 좀 안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 네, 여러분들 요즘에 하여튼 S&P가 그죠. 요즘에 아무튼 나스닥이 좀 강하게 올라가면서 시장을 좀 견인해 준 측면이 있긴 있는데요. 이 4종목 중 3종목이 안 좋으면 좀 글쎄요, 이게 별로 아무튼 속 시원한 상승이 나오기도 좀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그동안 S&P와 다우 뭐 이런 전통적인 친구들이 지난 한 3거래일 동안 쉬는 사이에 나스닥이 그 빈자리를 메워주면서 이 S&P 지수를 살려준 꼴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일단 나스닥 지수 자체는 별로 그렇게 힘을 많이 쓴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머리 위에 저항이랍시고 일단 음봉을 일단 하나 만들어 놨고, 그 와중에 어떤 주도주들 3종목은 좀 별로 안 좋아 보이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으니 좀 단기 고점 정도의 신호, 좀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와 있으니까 아무튼 뭐 지금 당장 꺾인다 이런 거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일단 미국도 좀 당분간 좀 비리비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런 부분 S&P와 나스닥의 이런 괴리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부분들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뭐 당장 꺾인다, 당장 뭐 숏을 베팅해야 된다 이건 아니고 충분히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나스닥 여기서 숏을 잡을 거면 최소 2, 3거래 그죠?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S&P도 당연히 어제 고점도 높이고 양봉 튀어나오면서 매물 이 음봉을 극복하는데 뭔 숏이냐고요, 그죠? 일단 조금 더 한 2, 3거래 정도 좀 더 확인하고 이 둥구스름해지면 그럼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무튼 아직까지 좀 기다려 보는데요. S&P와 나스닥의 이런 서로 괴리가 계속 있는 것 같다. 그 와중에 IT 대형주들은 4종목 중 3종목이 좀 변동성 확대 이후에 좀 힘겨워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 둥근 천장형도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좀 IT 대형주들은 좀 힘들어 보이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 정도 드렸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렸고, 달러 인덱스는 어젯밤에도 급등했거든요. 사실 이게 문제죠. 우리 신흥국에는 미국 주식시장이 오르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죠. 지금 우리 한국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게 환율이 문제입니다. 92.5를 이제 여유롭게 돌파한 차가고 고점도 높여놓고 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강세로 가는 달러 강세 지금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 92.5를 넘었으니까, 중요한 자리는 넘어섰으니까 일단 추세 전환은 됐다라고 조심스럽게 일단 보는데요. 이제 달러 강세 시대다라고 일단 앞으로 이야기하긴 할 건데, 근데 아무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은 어떤 전환의 초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초기 단계니까 다들 시장은 애써서 이를 좀 무시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고, 이로 인해서 어젯밤에 원달러 환율은 몸통으로 중요한 자리들을 보시다시피 안착을 해놨습니다. 몸통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쯤 올라가면 이제 코스피도 모르는 척하고 이 환율의 약세 이걸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무시할 수 있었다라고 봐줍시다. 봐줍니다만은 턱 밑까지 차오른 이상 이제 더 이상 이거 무시하기는 어려울걸요. 조만간 아무튼 무슨 일이 생기긴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갑갑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무튼 그게 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치솟는 거 보니까. 말씀드렸죠. 이게 모든 시세의 끝은 투매에서 시작해갖고 오버슈팅으로 끝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투매나 이런 건 나온 것 같고, 추세 전환 됐으면 어디까지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언젠가 오버슈팅이 나올 때까지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 환율이 오버슈팅 나오면
주식시장은 뭐 좋겠냐, 뭐 이런 이야기 정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환율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테이퍼링이 글쎄요, 이것 그래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미국 주식시장은 그냥 뭐 테이퍼링이고 뭐고 뭐 난 모르겠고 일단 오를란다 이런 모습이었지만은 아무튼 테이퍼링 논의를 당장 다음 회의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뭐 시장이 표면적으로 긴축 쇼크를 의식하진 않았지만 달러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죠? 약간 좀 그래도 대놓고 긴축 쇼크를 의식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테이퍼링 논의에 관한 그런 눈치를 좀 보긴 보는 듯한 모습인 것 같긴 합니다. 뭐 이 정도 모습이 좀 나오긴 나왔고요. 금리 잠깐 살펴보면 어젯밤에 그 요렇게 장대음봉이 나오고 있었는데 테이퍼링 논의가 강력하게 나오진 않아 갖고 그런지 일단 뭐 여기서 이거를 확 뒤집지 못했는데요. 아무튼 아래쪽으로 일단 계속 처지고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어젯밤에 아래 꼬리를 조금 달긴 달았으니까 혹시 테이퍼링 다음번 회의부터 논의한다고 하니까 자산 매입 축소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뭐 그걸 재료로 해서 금리가 어딘가에서 이렇게 탁 방향을 틀렸는지 한번 뭐 주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자꾸 아래쪽으로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속도와 폭이 가팔라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고 테이퍼링 이야기가 이제 뭐 다음 달에 나온다라고 하니까 뭐 여기에 변화가 나타나는지 일단 아래쪽으로 가고 있으면 분명합니다. 근데 테이퍼링 이야기가 금리를 다시 위쪽으로 쳐올릴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되겠다라는 점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비트코인은 뭐 빠지고 있네요. 비트코인은 아무튼 뭐 계속 추세가 죽은 이후로 계속 그냥 약세 비리비리 하고 있고 주식시장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뭐 테이퍼링 논의 테이퍼링 논의랜다. FOMC 의사록 공개 말고 어제 특별한 거는 없었었죠. 특별한 건 없었고요.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한국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오르고 있긴 한데 오늘 만기일이네요. 그죠? 오늘 만기일 보니까 뭐 양매도가 그 만기일을 맞아서 옵션 양매도가 제 생각엔 뭐 세력들의 의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젯밤에 생각했던 그런 그림 그대로 일단 옵션 시장은 일단 그렇게 움직여 주고는 있긴 있거든요. 뭐 보시다시피 풋옵션 적당히 죽여주고 있죠. 어제 하루 살렸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7월 6일날 저점 풋옵션들이 확인해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러면서 양매도죠. 그렇다고 콜옵션을 이게 살려주는 거냐? 딱히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어제 풋이 튀어나왔으니까 어제 풋 하루 누르고 뭐 예를 들어서 콜이 하루 튀어오르면 콜 하루 눌러주고 이게 뭐 양매도장의 그런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옵션은 오늘 뭐 양매도로 적당히 가는 것 같고요. 양매도로 적당히 간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뭐 시장은 비추세 구간 안에서 별로 재미없게 놀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 그죠? 여러분들 뭐 다 아시다시피 이미 어떤 박스권 안에 와 있습니다. 박스권 안에 와 있고 지금 오늘 이 어제 만들어 놓은 7월 7일 날 만들어 놓은 이 음봉 몸통 안에 지금 숨어 있는 이런 모습이긴 한데요. 글쎄요, 이게 뭐 추가 하락을 위한 버티기인지 아니면 여기서 더 올라가기 위한 440 쪽으로 올라가기 위한 버티기인지 전 솔직히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뭐 박스권 안에서 아주 작은 박스권 안에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구나 이 정도 이야기밖에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뭐 오늘도 뭐 보시다시피 시장은 좀 애매한 분위기일 것 같아요. 그죠? 뭐 말씀드렸다시피 양매도 옵션 만기일에 뭐 옵션 양매도 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거기에다 더해서 삼성전자는 2거래일째 약세.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오늘 이렇게 마감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마감하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저항이 또 한 단계 또 낮아지겠죠. 갑자기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약간 좀 비트코인들하고 좀 느낌이 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지금 당장 빠지지는 않는데 미국이 강하니까 공격적으로 막 당장 빠지지는 않는데 보시면은 이 자꾸자꾸 이 저항들이 자꾸자꾸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꾸자꾸 낮아지고 있어요. 여기가 또 그 자리일 수 있어요. 여기가 또 그 자리일 수 있어. 오늘 만약 이런 식으로 또 마감이 되면은 오늘 이런 식으로 보합이나 하락 정도 전환을 해버린다면은 보시죠. 이 위에서 계속 저항이 낮아지고 있죠. 물론 뭐 저점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긴 한데 솔직히 그
지금 이미 개인들이 너무 많이 샀고 이평선들이 꺾이고 있는 이상 이거는 솔직히 그렇게 큰 의미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무튼 이 비트코인도 그렇다시피 얘네들도 슬슬슬슬 이렇게 저점이 아니고 고점 레벨들이 자꾸 이 매물대들이 낮아지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그렇죠. 여기 저항이었는데 어느덧 여기가 저항이 되고, 어느덧 여기가 저항이 되고, 어느덧 이제 여기가 저항이 되고, 자꾸 저항이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삼성전자도 약간 좀 그런 모습들. 다른 뭐 미국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 눈치 본다고 공격적으로 막 아래로 보내지는 않지만 슬슬 저항만 누적되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하여튼 오늘 그 삼성전자는 좀 팔아제끼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그럭저럭 또 버티고 있거든요. 이러면 또 오늘 별 재미 없을 거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 코스닥 시장이 정말 사람 피말리게 하죠. 코스닥 숏 보유자분들, 지금 여기 있는 이 추세선, 지금 이 추세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베팅을 들어가신 건데, 이 추세선에 대한 테스트가 현재 사거래 이제 진행 중이고요. 만약에 이제 오늘 이런 모습 보이게 되면은 굉장히 안 좋긴 할 겁니다.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추세선을 넘어가겠다라는 모습은 아닐 거예요. 이런 모습이 되면 아래쪽으로 내려오겠다라는 의미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1480이라는 자리를 좀 확실히 깨주면 좀 안심할 수 있겠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애매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음봉 오늘 이렇게 마감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추세선에 대한 뭐 저항을 누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아무튼 뭐 이런 모습들, 애매한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 코스닥 숏은 조심스럽게 뭐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한 번쯤 들이대보고, 이런 자리에서는 한 번쯤 들이대봐야지 하는 자리이긴 합니다. 아직까지 베팅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와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코스피는 좀 알 수 없는 그런 구간, 코스피는 알 수 없는 그런 구간에 와 있고요. 오늘 뭐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 시장 적당히 하락하고 코스피 적당히 상승하고 네이버하고 카카오 묶어놓고 이렇게 되면 오늘 뭐 별 재미 없을 거라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옵션 만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옵션 만기 뭐 이런 영향으로 양매도 적당히 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글쎄요. 아무튼 뭐 오늘 이런 움직임이 별로 중요할 것 같지는 않지만은 뭐 그래도 풋옵션들이 혹시나 쌍바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뭐 이런 정도 여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그 선물 쪽에서 봐야 될 거는 결과적으로 이 어제 갭하락 출발했거든요. 여기 어제 선물이 갭하락 했잖아요. 갭으로 팍 죽었잖아요. 이 갭을 메우러 올라갈 것인지, 다시 439 부근까지 이 갭을 메우러 올라갈 것인지 여부, 뭐 이런 것 정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미국 시장은 테이퍼링 쇼크를 당장 의식하지는 않았는데요. 한국은 심상치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신흥국이라는 거, 우린 미국이 아니라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환율은 어쨌든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심상치는 않아요. 그죠? 환율 올라가는 속도가 심상치 않아요. 6월달 조기금리 인상 이야기 나온 뒤로 여기 큰 갭을 만들었는데, 이거 갭 여러분들 메꾸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거 보면은 메꿔야죠. 근데 이것도 메꾸지 않고 지금 황급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고점이 1145원인데 이 부분까지 벌써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급해요. 얘네가 이거 메꾸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안 메꾸고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뭔가 하여튼 지네들끼리 속에서 뭔가 급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려나, 아직까지는 안개가 거치지 않은 상황이고 얘 하나가 어떤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있긴 한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 오늘 아무튼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해볼 생각이고, 혹시나 오늘 아침에 미국이 올랐다라고 해서 갭 상승 빡 많이 해버리면은 막 시작부터 갭 메우고 여기 439 갭 메우고 440부근으로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뭐 숏을 한번 해볼까? 그러면 좀 무리하지만 좀 더 담아볼까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오늘 갭 상승도 거의 안 했죠. 갭 상승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애매한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7월 2일 날 애매하다라는 말씀 드렸죠. 야, 이 갭 상승 해줬으면 그런 자리에서 숏 잡으면 참 마음 편한데, 야, 이 갭하락 출발해서 애매하다 이런 이야기 드렸었는데, 약간 오늘도 좀 그런 애매함이 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그 애매한 갭 상승, 그리고 애매한 뭐 매물 소화, 애매한 뭐 힘겨루기,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숏 정도는 뭐 어쨌든 한 번쯤 들이대봐도 뭐 아쉽진 않을 것 같은 그런 자리입니다. 아무튼 뭐 판단 잘 해보시고요.
저는 아무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